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시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해시 테이블은 이제 해시 테이블 해시 테이블은 이제 associative array object 데이터 타입을 구현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이제 키에 대한 해시 값을 사용하여 값을 저장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와 밸류의 이 쌍의 개수에 따라 동적으로 증가하는 associate arra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버킷 슬롯의 어레이에 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이제 해시 테이블은 어떤 키가 주어지면은 이 키를 해시 펑션을 통해서 어떠한 버킷에 들어가는지 이 인덱스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존 스미스와 리사 스미스와 산드라 디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해시 펑션을 통해서 인덱스를 계산을 하고 그 인덱스의 버킷 이 인덱스가 가리키는 버킷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 버킷은 그냥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레이라는 게 버킷이라고 있고 이제 이 버킷의 인덱스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4라는 버켓이라는 어레이에 14라는 인덱스를 넣으면은 이 번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이처럼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해시 테이블은 어떻게 해시 펑션을 이제 여기서 해시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성능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시 펑션을 아무리 잘 정의해도 어떤 키를 넣었을 때 동일한 인덱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콜리전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충돌이라고 해요. 어떤 키를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서 키는 아까 그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을 여러 개를 넣었는데 같은 인덱스로 배정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 개가.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값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해시 펑션을 아무리 잘 정의를 해도 콜리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해시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인덱스를 값을 뱉는데요. 어떠한 펑션의 키와 어레이의 사이즈를 넘깁니다. 이 어레이 사이즈는 여기에 버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버킷이 있겠죠? 이 버킷의 사이즈를 이 어레이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버킷은 보통 이제 1에서 이제 n 개가 있다고 n 1에서 n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레이 사이즈는 이제 m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을 풀어서 생각하면은 해시 펑션은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시라는 거를 뱉는데 어디서? 해시 펑션에서 어떤 키를 줬을 때 그러면 이 해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버킷이라는 이 어레이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덱스는 해시를 어레이 사이즈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값은 m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해시 펑션을 우리가 아무리 잘 정의해도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컬리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컬리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키인 거죠. 그래서 이 컬리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separate chaining 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이해를 하면은 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 두 가지는 이 컬리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방법은 오픈 어드레싱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 잘 보면은 이 화살표의 사이에는 우리가 미리 정의한 해시 펑션이 있습니다. 보통 해시 펑션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따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0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뭐 해시의 키로 쓰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시 펑션을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우리가 모르겠지만 해시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키로 스트링 여러 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 스트링을 이 해시에 넣었는데 이 해시 펑션을 지나 보니 150이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인덱스의 값이고 이 버킷이란 어레이가 있죠. 이 버킷이란 어레이의 인덱스에 152라는 값을 갖는 거죠. 이 키를 넣었을 때 해시 펑션이 뱉는 키가 인덱스가 152입니다. 리사 스미스는 001이라는 인덱스를 갖게 되고 샘도도 뭐 254. 여기까지는 만약에 여기까지 해시 테이블이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우리는 완전 베스트인 거예요. 키를 넣으면은 바로 밸류가 나올 수 있는 해시 테이블을 우린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고의 1이다. 해시 테이블은 비고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산드라를 넣어버리니까 산드라를 넣어버리니까 152라는 인덱스를 뱉었습니다. 하지만 존 스미스가 152번의 인덱스, 이 버킷의 인덱스에 값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산드라는 152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방을 갖게 됩니다. 153에 산드라 D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그 뒤로 이어진 값에 이 산드라 D가 아니라 다른 키를 넣었을 때 동일한 152를 주어지면은 이 버켓의 어레이에 인접해서 값을 계속 저장을 합니다. 이 인덱스를 인접하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캐싱에 대해서는 성능의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이점이 있죠. 이점이. 성능 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산드라 D를 지웠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의 값을 찾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2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키를 가지고 해시 펑션에 넣었을 때 이 인덱스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산드라 D라는 게 해시 펑션을 지나갔을 때 어떠한 인덱스 값을 갖고 그 인덱스 값에 버킷을 접근을 하면 값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오픈 어드레싱의 이 방법은 그 다음 인접한 배열의 인덱스의 값을 넣기 때문에 삭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산드라 D를 찾으려면은 152를 갖다 153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삭제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동일한 키를 가진 동일한 인덱스를 가진 값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더미 데이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버킷에 저희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어드레싱은 데이터가 적을 때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방법은 이제 세퍼레이트 체이닝 방법.
이 방법은 아까까지는 동일해요. 다 동일하다가 아까 산드라 D를 넣었을 때 여기서 컬리전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는 컬리전을 발생하면은 그 버킷의 다음 인접한 곳에 넣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퍼레이트 체이닝에서는 동일한 인덱스의 값을 키가 가진다면 여기도 일단은 이게 생략됐죠. 여기가 여기 해시 펑션이 있는 거고 동일한 인덱스를 가졌을 때는 버킷은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버킷은 첫 번째 들어온 이 엔트리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존 스미스가 들어왔을 때 이 버킷이 가리키는 엔트리를 보면은 존 스미스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산드라 D가 들어오면은 동일하게 타고 이 존 스미스가 산드라 D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하지만 추가나 삭제에 자유로운 거죠. 링크드 리스트는 그냥 삭제하면은 다음 거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를 넣고 그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구성된 거를 이제 세퍼레이트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오픈 어드레싱의 경우에는 이 버킷의 사이즈를 의 메모리만 필요하다면은 이 세퍼레이트 체이닝은 이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링크드 리스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픈 어드레싱과 세퍼레이트 체이닝의 방법에 대한 비교를 했고요. 보통은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세퍼레이트 체이닝 방법을 써요. 근데 또 세퍼레이트 체이닝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그 엔트리를 보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 버킷이라는 게 엔트리를 가리키죠. 이게 하나의 엔트리고 또 하나의 엔트리 이렇게 되면은 제가 타겟을 하는 값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찾을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 8 이상일 때는 이 엔트리의 길이가 일정 이상이면은 이 리스트를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트리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트리의 형태로 성능의 이슈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다고 치고 쓰다 보면은 이 해시 테이블에 대한 버킷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 버킷의 사이즈는 보통 16입니다. 이게 자바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값이고요. 보통은 해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렇게 쓰이죠. 여기 이니셜라이즈 할 때 버킷 사이즈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버킷 사이즈가 작다, 크다,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데이터 버킷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넣기 시작합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 컬리전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쵸? 동일한 키를 넣었을 때 동일한 인덱스 해시 값을 갖는 값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다이나믹 리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리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다이나믹 리사이징은 버킷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버킷의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컬리전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 버킷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버킷의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카피라는 거죠. 기존의 버킷을 새로운 버킷에 복사를 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때 새로운 버킷을 만들 때는 곱하기 2가 되고 이 최대 버킷의 맥스의 값은 2의 3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시 테이블과 해시 맵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버킷 사이즈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컬리전과 다이나믹 리사이징으로 성능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해시 펑션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래서 버킷은 어떻게 할당이 되고 그래서 버킷의 인덱스가 동일했을 때 컬리전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퍼레이트 체이닝과 오픈 어드레싱의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자바 8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엔트리의 크기가 커지면은 링크드 리스트가 아닌 트리를 써서 엔트리를 저장하고 우리가 해시 테이블과 해시 맵을 사용했을 때 기본으로 버킷 사이즈는 16이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컬리전은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키를 넣었을 때 동일한 해시 펑션에서 인덱스 값을 내보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이나믹 리사이징이 발생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성능상의 이슈가 카피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시 테이블과 해시 맵을 사용할 때는 버킷의 사이즈를 적절하게 주고 사용하자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